네, 주변에 척추 질환 앓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까지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라고 여기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방치할 경우 허리와 하반신 쪽의 통증은 물론이고요. 척추 변형 등 심각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과 관련해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함께할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동엽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번만 겪어본 사람은 없다. 바로 이 척추 질환, 허리 통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허리 통증 상당히 원인이 다양해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쯤은 겪는 그런 질환 같아요. 그러시죠? 예. 심평원 보고에 따르면 인구의 대략 90% 정도가 극심한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으로 출근을 못한다든지 또는 학교에 등교를 못한다고 보고가 있죠. 물론 90%가 다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병으로 가는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몇 주나 몇 달 안에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대개는 만성화돼 있는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고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조금 허리가 아프다 싶으면 일단 병원을 빨리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약간 좀 기다려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척추 질환은 뼈의 질환이라기보다는 네. 뼈와 뼈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 통로의 흐름이 얼마나 그 환자의 증상으로 나타나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이 환자가 단순하게 허리만 통증이 있냐, 엉덩이나 다리까지 방사통이 생기면서 하반신에 마비가 있다든지 또는 저림이 있다든지 감각이 이상이 있냐에 따라서 빨리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고 네. 조금 지켜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허리병을 제대로 알고 노력해야지 고칠 수 있는 거지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잘못된 치료 방식이라든지 또는 그냥 증상을 무시하고 두었을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주치의와 정확한 상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좀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아픈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단계별로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법들이 시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를 하시는데요. 단순하게 허리가 아프시다고 무조건 수술이라든지 또는 시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안내를 듣기 위해서 그 슬라이드를 가져 나왔는데요. 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 보존적 치료 방법.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허리 통증이 유발됐을 때 안정을 한다든지 물리치료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치료에 해당이 되시고요. 또는 기본적인 타이레놀 같은 간단한 약물 치료로 어느 정도는 증상이 호전됩니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에는 1단계 치료에 머무는 경우가 있는데 3, 4주가 지나가면서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신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기관이라든지 또는 방사통이 생기는 경우에 나는 2단계라든지 3단계 수술적 치료 방법에 해당될 수 있구나 인지하셔야 되고요. 대개의 경우에 3단계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환자 100명 중에서 대략 5명 안쪽, 따라서 95명 정도는 가운데 있는 이 오렌지 박스에 있는 여러 가지 시술들, 내시경이라든지 또는 레이저 시술들, 후궁강 내시경 치료 이런 여러 가지 수술하지 않는 치료로 해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5% 미만의 환자만 수술을 한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 굉장히 또 적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나 혹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에 병원 가기를 좀 미루시는 분들 꼭 참고하셔서 병을 좀 키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모두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허리가 아플 때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허리야. 저림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네.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시작이네. 어제 한숨도 못 잤더니 컨디션이 영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지 말고 병원을 한번 가봐.
아이고 허리야. 아우. 아이, 그러다 병을 더 키우겠어. 아유, 큰일이네. 병원 가기 무서운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네, 재현 영상까지 좀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뭐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뭐 아주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정말 너무나 친숙하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좀 필요할까요? 예, 어머님 뭐 이제 사파지만 네. 어머님께서 일단 누워 계시죠. 누워 계시면서 주무시다가 다리가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아, 그 느낌이 좀 이상할 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렇게 다리에 벌레가 기어간다는 얘기는 이상 감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걷거나 운동할 때 아프신 게 아니고 가만히 누워 계실 때 아프시다는 거예요. 즉 오랫동안 협착이 오게 되면 네. 신경통로가 처음에 눌리게 되면 주무실 때는 전혀 증상이 없고요. 걷을 때 또는 이렇게 네네. 서 있을 때 증상이 생기는 반면에 상당히 오랫동안 신경이 압박이 되게 되면 신경 변성이 와서 의학적 용어로는 신경병성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아,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네, 신경병성 통증은 가만히 있거나 누워 계시더라도 다리가 저리고 땡기게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 때문에 피순환이 안 되고 다리가 저리시게 되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 설거지 하실 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오래 서 있기 힘들다는 거죠. 네네. 따라서 분명히 협착증 증상으로 파악이 되고요. 저런 경우에는 이제 다리 쪽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힘이 빠질 수 있다는 부전마비 증상이 있기 때문에 네. MRI 정도는 찍어보셔야 되는 상황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부모님께서 저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빨리 좀 모시고 병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시술법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수술로 가는 비율은 5% 미만이라고 하셨고요. 이제 대다수가 비수술 치료로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자, 척추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법 좀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뭐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외과 의사예요. 네. 그래서 저는 척추신경외과 의사로서 저는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도 많이 하고 비수술적 치료도 하는데 수술적 치료는 뭐 큰 수술은 주변 조직을 이제 뼈를 많이 드러내고 또 디스크를 제거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집어넣고 나사못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기존의 방법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척추가 구조적으로 무너지는 경우에는 네. 불안정한 경우는 그렇게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그 신경이 압박이 되는 그 포커스를 주변 조직 손상 없이 그 병변에 다다를 수가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해부학적 구조에서 디스크의 방향이라든지 협착의 방향이 옆으로 나와 있냐 뒤로 나와 있냐의 방향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도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척추 질환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치나 치료법이 다른데 첫 번째로는 꼬리뼈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네네. 따라서 이 척추라는 것이 긴 어떤 큰 타워라고 생각한다면 큰 빌딩 같은 타워에 출입구인 꼬리뼈를 이용해서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1층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주 출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추간공이라는 말은 빌딩의 각 층마다 창문이 있죠. 네. 그래서 각 레벨별로 각 마디별로 추간공이라고 하는 꼭 창문처럼 양쪽으로 신경이 나오는 통로가 있어요. 네. 그 추간공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 내시경 레이저 방법이 있고요. 후궁이라고 하는 방법은 세 번째로 뒷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층별로 척추의 각 층별로 뒷문이 또 있어요. 뼈와 뼈 사이에 활처럼 뒤에 있는 활처럼 생긴 후궁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후궁과 후궁 사이에 홀이 있어요. 네. 그 홀로 내시경 또는 현미경이 들어가서 레이저 시술 방법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디스크나 협착의 방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맞춤형 접근을 할 수 있어야지 효율적인 또 효과적인 또 재발이 없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픈 위치에 따라서 이 시술도 접근하는 위치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레이저 시술을 우리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세 가지 치료법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영상을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영상을 보면서 치료 원리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환자 꼬리뼈 측면에서 얇게 피부 병변에
홀이 있습니다. 네. 누구나 갖고 있는 꼬리뼈인데요. 이 꼬리뼈를 통해서 접근하는 내시경 기법이 꼬리뼈 내시경 접근 방법입니다. 또한 각 마디별로 뼈와 뼈 사이에 옆으로 나와 있는 신경 통로가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네. 이곳을 척추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척추공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뒷문, 뼈와 뼈 사이에 후궁과 후궁 사이에 저렇게 홀이 있습니다. 저 홀을 이용해서 내시경과 레이저 기법을 이용해서 근본적인 신경 통로를 열어주는 기법,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뭐 꼬리뼈를 이용해서 하는 다양한 시술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은 또 살짝 접근 방법이 다른 시술 방법을 또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한번 소개를 들어봤고요. 증상에 따른 치료법 선택이 아주 중요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요. 지금 잠시 전화 연결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요. 다음 이야기 또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동엽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증의 원인에 따른 척추 질환의 맞춤 치료법 오늘 다양하게 좀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사례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사례부터 좀 만나볼까요? 예, 용어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 직접 제 치료 사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58세 남성 환자인데요. MRI를 보시게 되면 저 뼈와 뼈 사이에 빨간색 원 안에 네. 저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이 좁아지는 현상이 보이고요. 그러네요. 오른쪽 하얗게 신경줄기 MRI를 봤을 때 이렇게 신경이 통하지 않는 협착증이 신경줄기가 끊어져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소견을 보고 우리가 척추관 협착을 진단을 했고요. 꼬리뼈를 이용해서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했습니다.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해서 전후에 달라진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자, 제가 이 환자한테 어떠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했는지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번 영상이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치료 과정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꼬리뼈를 접근을 국소 마취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지금 노랗게 신경이 내려오고 이 디스크와 신경 통로 사이에 저기 염증이 생기면서 밀려 나와 있는 디스크로 인해서 유착이 심하게 됩니다. 하얗게 내려가 있는 것이 지금 내시경 레이저고요. 꼬리뼈를 통해서 접근하면서 저렇게 야그 레이저를 쏘게 되면 밀려 나와 있는 디스크가 처치가 되고 신경이 감압이 되면서 염증을 걷어내는 유착 방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꼬리뼈를 이용한 내시경 레이저 기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신경 통로를 열어주게 됐어요. 바로 이 환자가 그렇게 한 경우인데요. 예. 지금 다시 보시면 저렇게 막혀 있는 부분을 꼬리뼈에서부터 올라가서 이 부위, 신경 줄기가 막혀 있는 이 부위를 아까 그렇게 영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후 사진을 비교한다면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신경 통로가 양쪽으로 막혀 있으면서 양쪽 엉치라든지 골반 또는 종아리까지 저렇게 파랗게 보이면서 다리가 심하게 저리고 특히 걸을 때 보행이 잘 되지 않는 파행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시술 이후에는 근본적인 협착이 풀리기 때문에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종아리 뒤쪽으로 피순환이 굉장히 잘 돼서 네. 파란색으로 피가 통하지 않았던 적외선 체열 검사가 이렇게 노랗게 빨간색으로 호전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본적으로 자율신경 기능의 호전, 피순환의 호전, 신경 흐름의 호전을 전후로 비교를 해서 증상 개선을 보여줬던 좋은 치료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받았던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아주 전과 후가 명확하게 좀 비교가 될 정도로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는데요. 이 치료 효과는 환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나 궁금증,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66세요. 네, 66세시고요. 자, 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시고 궁금하신지 한번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하세요. 네,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예.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도로 허기 전하고 똑같이 아프거든요.
아, 똑같이 혹시 다리가 아프세요? 예, 이제 걸을 수가 없고 많이 조금만 걸으면은 골반 오고 저 발목이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양쪽이 다 그러세요, 어머님? 아니, 오른쪽만요. 오른쪽만요. 그렇다면 6개월 전에 협착증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수술을 받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사못을 삽입했습니까? 아니면 현미경으로만 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그냥 그 혈관만 넣어놓은 것 같아요. 아, 신경 통로만 넓혀주는 수술을 하셨단 말씀이죠? 예. 이물질 나사못을 집어넣은 게 아니시고요. 예, 의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기만 혈관만 넓혀놨다고. 혈관이 아니고 신경 통로. 네. 예, 그 신경 통로를 넓혀놨다는 뜻이 같은데, 자, 어머님 네. 66세시고요. 그럼 지금 걸음걸이가 안 되시겠네요. 잘 힘들어서. 예, 이제 집에서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밖에는 한 10분, 5분도 못 걸어요. 그 수술하시고 나서는 효과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계속 아프십니까 지금? 아니, 수술하고 나서는 좀 괜찮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명절 좀 서서 주방에 서서 일하고 나서 그러거든요. 아, 대개의 경우에 협착증 시술도 아니고 수술까지 했는데 어머님 네. 6개월이 됐는데 허리는 조금 아플 수 있고 엉치로 방사통 정도는 있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데 이 네. 발목까지 다시 수술 전 증상이 막 그 내려가고 보행이 안 돼서 다리 증상이 심해서 걸음걸이가 안 되는 이 신경학적 파행 증상이 있는 거는 제 네. 생각에는 조심스럽게 수술하신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요. 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MRI 중에서 이렇게 하얗게 신경 줄기가 내려가는 MRI 있지 않습니까? 그 MRI를 찍어서 한번 그 효과적으로 수술로 인해서 신경 감압이 잘 됐는지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6개월은 조금 짧은 기간은 아니고 수술 이후에 다리 증상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는 무조건 이런 시술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신경학적 검사, 즉 신경줄기 MRI라든지 그래서 수술 전의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를 해서 신경 흐름이 막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다시 재발돼서 막혀 있다면 그때는 그 선생님과 상의해서 다시 또 더 큰 수술을 해야 되느니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두 네. 번째로 그 이런 시술도 상당히 그 재수술 자체가 수술하게 되면 또 핀을 박아야 되고 커지기 때문에 재수술을 크게 하지 않고 과연 이런 시술적 치료로 내시경 치료로 할 수가 있는 건지 먼저 면밀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수술은 상당히 신중하게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네. 면밀한 신경학적 검사, 즉 신경줄기 MRI와 근전도를 해서 수술 전과 비교를 먼저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예,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니요, 더 괜찮으세요? 궁금한 점 없는데. 네. 만약에 거기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가격은 좀 어느 정도인가? 네. 예, 네, 그런 그거는 부분은, 방송이라서 예.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 신경줄기 MRI는 신경줄기 MRI 꼭 필요한지 이제 병원에서 네. 상담하고 또 비용은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건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점검해 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신경줄기가 눌려 있는지 확인하는 신경줄기 MRI와 근전도 검사를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면 어느 쪽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이 수술 후에도 통증이 오는지 한번 파악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술 잘 받아보시고 또 이런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분들처럼 그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3가지 방법으로 좀 접근할 수 있겠다.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법. 그중에서 첫 번째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까지도 좀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그 원리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추간공 내시경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꼬리뼈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뼈와 뼈, 추간이죠.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구멍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신경 통로로 우리가 다리가 2개 아닙니까? 양 다리가 있으니까 양 다리로 내려가는 추간공이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빌딩의 양쪽 창문이다. 각 층마다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통로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 3층과 4층 사이에서 오른쪽으로 디스크나 협착이 돌출이 돼 있으면 3층과 4층 사이 추간공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시경이 옆에서 들어와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이따가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고층 빌딩에 우리 척추를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어디로 접근을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쉬웠던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 후에 예후가 좋았던 사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7세 여성분, 굉장히 젊은 분이네요. 예, 요즘에 사실 30, 40대 연령층에서 그 바깥쪽 추간공 쪽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저렇게 뼈와 뼈 사이에 신경 통로가 넓어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이 시술 전에는 이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져 있다가 시술 후에는 이렇게 넓어져 이게 신경 통로 구멍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 하얀색 구멍 이 추간공 사이에 내려온 요것이 신경입니다. 네. 저쪽 하기 전에는 굉장히 압박이 돼 있고 신경 통로가 절반으로 좁아져 있는 소견이죠. 따라서 이것도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받았던 분의 사례를 만나봤고요. 영상 좀 보면서 시술 과정 더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옆으로 접근하죠. 예. 노란색 신경이 다 내려와야 되는데 빨갛게 변성이 돼 있으면서 부어 있는 신경이 보이게 되고요. 지금 옆으로 접근하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 압박돼 있는 신경 뿌리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네. 저렇게 노랗게 황금색으로 찌꺼기가 끼어 있는 것을 이렇게 드릴처럼 생기고 레이저가 나오는데 병변을 확인한 다음에 굉장히 저렇게 막혀 있는 부분을 아주 안전한 감압기를 이용해서 찌꺼기 자체를 근본적으로 저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를 하든지 구멍을 열어서 흡수가 되게 유도를 하는데 유착을 풀어주는 여러 가지 녹여주는 것으로 세척하고 씻어주는 걸 통해서 압박돼 있는 신경 통로 자체를 열어주기 때문에 확 빨갛게 부어있던 신경 뿌리가 완전히 풀리게 되죠. 따라서 그렇군요. 한두 마디 바깥쪽 특히 디스크 방향이 안쪽이 아니고 오른쪽 옆구리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있는 멀리까지 나와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쪽 측방에서 들어오는 추간공 내시경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수술하지 않고도 감압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술 과정을 영상으로 좀 만나보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위를 좀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제 두 번째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이 시술을 받으셨던 그 사례분 시술 후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시술 전 MRI가 저 왼쪽 MRI이세요. 저렇게 좁아져 있던 것을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시연으로 보여드렸던 추간공 내시경을 했던 결과 네네. 통로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경 통로의 확보를 주변 조직을 열거나 기존처럼 이렇게 뼈를 많이 드러내지 않고도 구멍 자체를 저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충분히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따라서 이 시술을 통해서 이분의 증상을 보면 적외선 체열 검사에서 보면 양측승으로 엉치 중심으로 파랗게 보이면서 다리가 상당히 저렸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을 하시는 여자분이신데 상당히 오래 서 계실 때 그렇죠. 다리가 저리고 시리다. 오래 서 있지 못해서 주저앉아야 된다. 파마하고 머리 깎다가 주저앉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충분히 한두 시간 서 있을 수 있었고 서지 못하는 파행 증상이 해결이 됐어요. 노랗게 많이 좋아졌죠. 그러네요. 물론 발바닥 정도는 좀 시린감이 남아있다고 호소를 하셨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충분히 재활을 통해서 수술까지 안 가시고 양쪽 신경 꽉 막혀 있는 추간공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네.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얻었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 하나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상담 전화 바로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저는-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6살이고요. 네, 36세시고요. 네. 예, 어디가 좀 가장 많이 불편하세요? 저는 목하고 허리가 지금 너무너무 불편한데요. 네네. 목은 아픈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한 2, 3년 들어서
너무 심해졌어요. 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제가 MRI를 찍었는데 네네. 목은 2번부터 6번까지가 문제가 있고 네. 허리는 지금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허리 같은 경우는 네네. 아, 저기 지금 잠시만요. 저희 소리가 조금 잘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전화 수화기에서 살짝 좀 수화기를 살짝 떨어뜨리고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허리 같은 경우는 네. 일주일 정도 너무 아프면 정말 뒷다리가 당겨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 지금 목은 최근 들어서 너무 아파가지고 하니까 양쪽 팔까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통증이 아주 심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36세 여성분이시네요. 네.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무직인데 컴퓨터를 많이 보기는 봐요. 네. 양손이 다 저리세요? 양쪽 팔 이제 어깨에서 내려오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너무 아파요. 근데 병원에서는 왼쪽이 신경이 많이 눌렸다고 하는데 네. 여기가 대구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갔는데 네. 어딘 나사 못을 받고 뭐 플라스틱을 넣고 이래야 된대요. 목 수술을 하자고 하시던가요? 네, 허리는 초기라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는데 뭐 30만 원, 50만 원짜리 주사 한 번에 10분 내외로 맞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지금 3번, 4번씩 맞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자, 지금 일단은 제가 직접 뵙지 못했기 때문에 경솔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제가 들은 바로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신데요. 네. 목 같은 경우에 가는 병원마다 수술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네, 경추부는 중추신경계이기 때문에 신경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면 증상이 양쪽 팔이 또 굉장히 많이 저리고 힘이 많이 빠진다면 그 36살이시기 때문에 수술을 당연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환자분. 네, 네. 문제는 신경 압박만 돼 있다고 수술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저도 네. 목 수술을 많이 하고 제가 원래 제 전공이 목 수술자 하는 사람인데요. 앞으로 하든 뒤로 하든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수술을 하는 판단 기준의 원칙은 네. 팔 다리에 마비가 있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 신경 압박이 어느 정도 있다고 또 다발성으로 있다고 무조건 크게 수술하는 건 아니신데요. 만약에 환자를 봤을 때 MRI 중에서 신경줄기 MRI라든지 근전도를 해서 신경이 만약에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 압박이 돼서 운동성 부전마비, 즉 힘이 약간 빠진다든지 감각이 떨어지는 감각성 마비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수술 쪽에 많이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MRI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팔 다리가 많이 저리고 특히 양쪽 팔이 저려서 힘이 좀 빠지는 걸로 객관적인 신경 검사에서 나온다면 앞으로 하든 뒤로 하든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네. 배꼽 아래쪽은 말초신경계이기 때문에 요추 1번, 2번 사이 아래쪽, 배꼽 아래쪽은 말초신경계이기 때문에 다리가 조금 저린 거는 아직은 골든타임도 길고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목 같은 경우는 뇌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중추신경계이기 때문에 MRI상에서 압박이 굉장히 심하고 양쪽 팔이 마비가 나타나는 증상이 있으면 비교적 빨리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오늘은 제가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서 제가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100명 중에 5명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환자분이 그 5명 안에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따라서 환자분께서 유념하셔야 될 거는 허리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목 같은 경우에 협착이 굉장히 심하다면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줄기 MRI라든지 근전도라든지 몇 가지 운동성 마비를 테스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해서 이게 과연 시술로 되냐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냐 이 갈림길에서 내가 과연 이 수술에 속하는 5%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부터 빨리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목이 압박이 심할 때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늦게 수술하면 수술 예후가 더 안 좋으세요. 또 대개의 경우에는 신경 압박이 앞에서 누르냐 뒤에서 누르냐 이렇게 달라지는데 잠깐 얘기 듣기로 못을 받고 판때기를 대야 된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뒤로 크게 열어줘야 되는 수술을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5cm 째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4에서 5cm 째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수술해야 되는지 목을 또 뒤로 수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영상도 한번 보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직접 환자를 좀 예. 뵈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사 아끼지 말고 신경줄기 MRI, 근전도 MRI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검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술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여러 전문가를 만나셔가지고요. 수술이냐 아니냐부터 먼저 따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목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지체할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정밀 검사를 조금 더 해보시고 빠르게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잘 수술을 받으셔서 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시원 7인데요. 네, 57세이시고요. 예,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1년여 전에 협착증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네네. 예, 예. 근데 수술하고 나서 왼쪽 엉덩이 위에 옆구리가 아프더니 네. 지금 와서는 이제 오른쪽 엉덩이 저 위에 옆구리가 엄청 아프고 또 식사할 때 책상다리를 못하는 게 왼쪽에 그 사타구니 옆에 있는 데가 막 힘들게 당겨가지고 예, 예. 책상다리를 제대로 못해요. 아, 근데 그 수술한 그 박사한테 가서 엑스레이하고 CT하고 다 찍어봤는데 예, 예. 아무 이상이 없다. 왜 아픈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왜 아픈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수술 전에 증상은 오른쪽이 없었습니까? 예예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왼쪽 증상만 있었고, 수술하고 나서요. 수술 전에 증상을 여쭤보는 겁니다. 수술 전에 오른쪽이 전에는 아프셨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면 수술 전에는 왼쪽 증상 때문에 수술하신 거죠? 아니 아무 이상 없었고요. 협착증이 터져가지고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바로 수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수술이 들어갔었어요. 아버님, 예. 그 협착증이 터졌다는 그 증상이 어떠셨냐고요? 수술 직전 증상.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됐었죠. 그때는 왼쪽은 괜찮으셨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초기에 수술 전에 증상은 오른쪽이셨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오른쪽 증상이 마비가 갑작스럽게 와서 응급실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어떤 수술이 하셨습니까? 나사못을 박는 수술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경만 열어주는 수술 하셨습니까? 저기 등어리에 보면은 지금도 CT 찍으면은 뭐 쇳덩어리 같은 게 하나가 나오는데 조그만 게. 이렇게 이물질을 집어넣는 수술 하셨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마디가 몇 번 사이 하셨습니까? 그때 5번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5번요. 예. 그런데 수술 이후에는 왼쪽이 아프셨다는 말씀이세요? 수술하고 나서 네. 엉덩이 바로 위에 옆구리가 막 아프더니 네네. 지금은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오른쪽이 아프고 그다음에 책상다리라면 왼쪽 그 사타구니 옆에가 힘줄이 막 당겨가지고 제대로 하질 못해요. 자, 제가 이제 좀 복잡하시고 또 상당히 힘드실 줄 아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응급으로 디스크가 협착이 같이 있으면서 디스크 터지면서 마비가 왔었고 그 마비 때문에 수술은 하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신경 감압이 된 거는 같지만 양측성으로 관절이 약하다 보니까 엉치 통증, 특히 이 사타구니 쪽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관절이 불안정해가지고 방사통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골반 증상이 생기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양반 다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엉덩이 쪽으로 사타구니 쪽으로 방사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소 사진상에서는 별로 눌린 게 없어 보이지만 관절이 굉장히 그 불안정한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따라서 관절의 그 불안정한 거를 보는 그 다이나믹 엑스레이가 있어요. 엑스레이 중에서 그러니까 다이나믹 움직임을 보는 엑스레이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움직임을 보는 엑스레이하고 그다음에 CT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MRI 중에서 늘 강조하지만 신경줄기가 잘 내려가는지 보는 신경줄기 MRI가 있어요. 아버님. 마일로 MRI라고. 그 두 가지 검사를 하셔서요. 엑스레이나 CT에서는 이상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 흔들거리는 불안정성이 정말 없는 건지 또 미세하게 신경이 끼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그 제가 자꾸만
그 경기도 안 좋은데 네. 검사를 권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네. 아파하시고 50대 60 안 되셨는데 젊으신데 이렇게 이 정도 아파하시면 검사를 조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 네. 그러면 자골신경 쪽으로는 딴 선생님이 그러는데 네네. 자골신경 쪽을 한번 찍어보자 그러는데 그거는 어떤지요? 맞아요. 그 좌골신경통이라는 말이 신경줄기가 얼마나 잘 내려가는지 보는 신경줄기 MRI를 하자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 그거예요? 네, 그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자골신경을 찍으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판가름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을 보는 다이나믹 엑스레이 몇 네. 장, 움직임 보는 엑스레이, MRI 중에서 신경줄기 MRI 할 수 있으면 근조도까지 이렇게 하면 아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내용을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일반적인 엑스레이와 CT만으로는 우리 신경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해주신 대로 신경줄기를 보는 마일로 MRI 그리고 다이나믹 엑스레이 또 가능하다면 근전도 검사까지 좀 진행을 하셔서 눌려 있는 신경 또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는 게 일단 가장 급선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처럼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동엽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질환 비수술 치료의 자세한 과정까지 좀 나눠보고 있고요.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그리고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일단은 뭐 직접 아픈 병변 쪽으로 바로 들어가서 보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어떤 특징들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수술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피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는 거죠. 네네. 전신 마취를 피할 수 있고 또 면밀한 검사를 하고 나서 주변 조직 손상 없이 들어가니까 칼로 쨘다든지 또는 절개 범위가 거의 없고 당연히 피가 안 나게 되고 수혈을 할 필요가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성 질환자라든지 뭐 당뇨 또 혈압이 있으신 분 피가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드시는 분 네네. 아니면 신장 질환 환자 예를 들어서 뭐 투석하시는 분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그런 큰 강점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존에 시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까지도 그 대상이 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비수술적인 치료법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후궁간 내시경 레이저 시술인데요. 어떤 시술법인지 설명 들어볼게요. 예, 후궁 사이 오늘 인터뷰가 많아서 이거 설명 꼭 들으시면 좋은데요. 네. 후궁 사이, 그러니까 뼈 뒤에 있는 활처럼 생긴 뼈를 후궁이라 그럽니다. 그 후궁 사이로 들어가는데 저렇게 단면도에서 시청자 여러분 압박이 돼 있는 저것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넓혀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인터뷰하신 아버님도 분명히 저걸 넓혀줬다고 하지만 분명히 압박된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압박된 걸 찾아야 되는데 저렇게 압박돼 있으면 근본적으로 이걸 저걸 이렇게 열어줘야지 증상이 개선되는 거지. 네. 저기다가 약만 뿌리고 유착만 풀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제가 이거를 영상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한번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술 방법이 영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허리 직접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위 마취만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 뼈와 뼈, 즉 후궁과 후궁 사이에 홀이 있어요. 그 홀로 내시경이 들어가면 내시경 시술, 현미경이 들어가면 현미경 수술이 되는데 네. 그 현미경 수술도 굉장히 시술처럼 간단하기 때문에 360도로 완전히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경우에 360도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심한 협착증은 후궁간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양측성이고 앞뒤 다 막혀 있는 경우에는 후궁 사이로 들어가야지 꼬리뼈라든지 척추공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어떻게 얼마나 둘러싸여 있으면서 막혀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접근 방법을 하는 건데 가장 확실하게 감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후궁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후궁간 내시경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고요.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62세 남자분이시죠. 예. 아까 뭐 전화 주신 분이 비슷한데 저렇게 노란색으로 압박이 돼 있는 걸 이렇게 열어줬는데요. 전에는 이렇게 양쪽성으로 다리같이 저리고 당겨서 파랗게 보이고 걸음걸이가 안 되는 파행 증상. 네. 그러니까 앉아있지 못하고 엉치가 아프고 방사통이 오고 이런 경우는 이제 엉덩이나 이 사타구니도 아프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시술 이후에 끄트머리 증상 좀 남았어요. 약간 저리다고 하시지만 상당히 엉치나 다리 쪽으로 피순환이 잘 되고 보행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재활 운동도 잘 돼서 수술을 예방하고 큰 수술을 하지 않았던 좋은 치료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환자분 입장에서는 큰 수술을 피하고 그 전에 좀 시술만으로도 증상이 나아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후궁간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3가지 척추 질환에 있어서 3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 3가지별로 특징을 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비수술이 만병통치약 절대로 아닙니다. 비수술로 해야 되는 환자를 반드시 전문가와 여러분하고 상의하셔서 하시는데요. 네. 이 비수술 치료 방법도 3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꼬리뼈로 했을 때 좋냐, 추간공으로 들어갔을 때 좋을 거냐, 네. 후궁간으로 들어갔을 때 근본적으로 좋을 거냐, 또 후궁간은 내시경으로 할 거냐, 현미경으로 할 거냐, 이 차이고요. 시청자 여러분, 마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네. 최소 침습의 수혈이라든지 고령 만성 질환 환자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 예를 들어서 뭐 과민 반응이라든지 조영제 과민 반응 또 레이저를 너무 딱딱한 조직에 레이저를 쏘게 되면 주변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비교적 말랑말랑한 연성 디스크 환자한테 사용을 해야 되고 굉장히 경험이 많고 치료 경험이 많은 센터에서 치료를 하시길 바라고 한 분한테만 얘기 듣지 말고 2-3분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일단 검사하는 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꺼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일단은 수술이 필요한지 시술만으로 나아질 수 있을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검사는 좀 진행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도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상과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척추질환 비수술적인 치료법 3가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시면 나이 어떻게 되실까요? 나 76살이에요. 네, 아니요. 76세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버님. 네, 직접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신지 한번 직접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몇 년 전에 저 척추 수술을 했어요. 예, 어르신. 척추 수술을 했는데 네네. 저 이제 저 94년도에 했어요. 아유, 오래되셨네요. 94년도시면요. 오래됐는데 거기다 유불도까지 했어요. 예, 예. 그랬는데 이때까지 괜찮은데 작년에 17년도에 저 산이 올라가다가 뻐끗하더만 아이고, 예. 저 뻐끗하더만 그때부터 지금 아파가지고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허리로 해가지고 다리 왼쪽 다리요. 오른쪽 다리는 안 아프시고요. 오른쪽 다리는 괜찮고 살살 쉬만 나요. 그 다리는 걸음걸이는 잘 되세요, 어르신? 걸거리가 안 되고 허리가 이렇게 아프고 그 복상 쉬는 데까지 저 글이 내려가가지고 복상실한 건 발목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발목까지 내려가가지고 피가 안 뜨네요. 아버님 지금 어디 사세요? 어디 계세요? 계신 데가 어디세요? 저 군산인데요. 군산요. 예, 군산인데 저 지금 집에서 지금 전화하는데요. 예, 그 수술은 94년도에 잘 하셔서 2017년도까지는 잘 쓰셨던 것 같고요. 예. 갑작스럽게 다치시면서 왼쪽 발목까지 복숭아뼈까지 내려간다는 거는 신경이 분명히 압박되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예. 걸음걸이가 안 되신 걸음걸이가 비교적 잘 되면 급할 게 없어요. 걸음걸이가 잘 되면 엑스레이 찍고 주사 맞고 물리치료 해도 되는데요. 예. 걸음걸이가 안 되시면 또 왼쪽 다리가 좀 힘이 들고 다리가 저려오고 힘이 좀 빠지면 혹시 최근에 MRI 보셨습니까, 어르신? MRI를 안 찍었는데요. 그러면 CT는 찍어 보셨습니까? CT는 그저 저 종합진찰 하면서 한번 찍어봤는데 네. 그때 당시는 내가 허리를 안 다쳤었대요. 그때 CT 촬영을 그러면 어르신 제 생각에는요. 지금 예. 그냥 엑스레이만 보고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신경 압박 되시면 못 걸으세요. 76세 환자가 할아버지가 못 걸으시면 그냥 갑자기 확 나빠지세요. 몸이 전신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걷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들은 우리 의사들은. 따라서
지금은 무조건 이런 시술을 하는 게 아니시고요. 수술 부위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따라서 MRI 중에서 늘 강조하지만 신경이 얼마나 잘 내려가는지 보는 신경줄기 MRI를 꼭 하세요. 한 번은요. 예. 그게 검사 자꾸만 하라 그래 죄송하지만 이게 물론 몇십만 원 나오겠지만 지금은 그냥 엑스레이만 보고 방치해서는 안 되시고요. 신경줄기 MRI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으로 터졌으면 추간공, 만약에 가운데로 많이 심하게 터졌으면 후궁간, 여러 가지 내시경으로 큰 수술하지 않고도 거기만 이렇게 쏙 신경을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잘 걸을 수 있으시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 걷지 못한다면 MRI 소견 보고 어떤 위치로 터졌냐에 따라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 어르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의 상황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검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전화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예, 전화 주신 분 나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 70서이에요. 네, 73세시고요. 지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직접 한번 질문을 해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4월 18일 날에 예. 시술했거든요. 4월 18일 날요? 예, 그런데 네. 풍성 확장 수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풍선 확장 시술 압니다. 예. 예, 그런데 어제 지금 이게 예. 10일 넘었는데도 어제 계속 아파요. 지금 한 풍선 확장술 하신 지가 이제 10일 됐네요. 그죠? 예, 18일 날에 했을까, 그죠? 예. 전혀 안 좋아지셨어요? 아이, 저와는 좀 졌어요. 그러니까 시술 전에 한 10 정도 아팠으면 하나도 안 아픈 게 0이면 지금 한 몇 정도 좋아졌어요? 그 전에 10이라면 지금 그저 한 2나 3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양쪽 다리가 다 아프셨어요? 양쪽 다리가 다 아팠는데요. 네. 오른쪽이 또 아팠거든요. 근데 그래 이래 누워 있거나 이래 누웠다가 일어나면 덜 아픈데 네네. 이래 일어나서 뭐 하자면 지금도 네. 오른쪽 엉친데 아프고 네네. 또 이래 허리가 맥이 없어요. 허리에 맥이 없다. 그러니까 허리가 좀 예. 힘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힘이가 이래 들면서 아래를 이래 터지는 감이 나서 띠를 띄어야 좀 낫은 것 같은데 띠를 자꾸 띄면 나쁘다고 해서 지금 뛰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 서울에 계세요? 서울 경기도 인천에 있어요. 아, 예. 어머님, 그 신뢰할 만한 선생님 만나서 만약에 풍선 확장술 치료를 잘 됐다면 그 열흘밖에 안 되셨고 한 20-30% 좋아졌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오늘은 풍선 확장에 대한 설명은 안 했지만 예, 그 예. 대개의 경우에 70대 중반의 여성 환자들이 협착증이 있을 때 예. 풍선 확장술을 하기는 하는데 물론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절반까지만 좋아지게 할 수 있고 부족하면 내시경이나 현미경이나 다른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략 3개월 정도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예. 만약에 3개월이 됐는데 도저히 예. 다시 아프고 뭐 호전이 안 되고 20%만 좋아지고 80%가 증상이 남아 있다면 예.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추가로 재활이라든지 또는 선생님과 상의해서 추가 치료를 해야 될 수 있지만 대략 2달이나 3달까지는 조금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열흘 정도 됐는데 지금 답답해서 전화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열흘 정도 되셨으면 찜질도 하시고 물리치료도 하시고 약 주셨으면 약도 잘 드셔서 한번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관찰을 해보셔라. 이게 제 권유입니다. 근데 다리 쥐랑 올라오는 거는 괜찮아요. 쥐가 올라오세요. 이전에는 쥐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거 하고는 쥐는 안 올라와요. 아, 그러면 좋은 현상이네요. 따라서 그래요?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인 내시경이나 현미경 치료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협착증은 요즘에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네.
자, 지금 일단 시술 받으신 지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되셨으니까요. 적어도 한 달가량은 열심히 재활하시고 약 드시면서 한번 증상이 얼마나 더 호전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분들처럼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저희 이동엽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을 다스릴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법 3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술을 고려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분들 꼭 좀 주의할 점, 시술을 선택하기 전에 주의할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척추 치료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다 여기에 당신들이 해당되는 줄 알고 오세요. 어, 아닙니다. 시술 전에 내가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지부터 면밀하게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네.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연성 디스크냐 경성 디스크냐 협착이 해결이 돼 있거냐 수술할 거냐 마비가 있는데 수술 안 하고 시술하면 안 되는 거고 또 시술해서 되는데 수술을 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수술이냐 아니냐부터 판단하시고요. 또 어떤 시술을 내가 해야 되는지 반드시 한두 분 이상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신중하게 결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는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0.1% 정도에서 염증이나 감염, 조영제 부작용, 또 이제 환자가 깨있기 때문에 좀 겁나는 거 이런 것들, 또 이제 숙련되지 않는 선생님들이 했을 때 레이저 쓰는 기법들, 약간 이런 것들 테크니컬한 에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센터에서 정확히 검사하시고 하시고요. 신경줄기에 대한 기능, 신경학적 기능 이런 걸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모두에게 이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반드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3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엽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건강매거진 2부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